안녕하십니까, 백호명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생활명리학 반을 벌써 넘어서 오늘은 25강 드디어 무자심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십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같이 살펴봤는데요. 그 십성의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뭐 관성이라든지 인성, 그리고 식상, 재성이 사주팔자에 없는, 그러니까 글자로 봤을 때 이 무자라는 게 그 없는 십성의 어떤 심리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이 사주 명식 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특성을 자세히 말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관성과 인성, 그리고 식상, 재성, 비견, 겁재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무자 심리에서 무관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그 어떤 조직 내에서 처세력 있게 사는 것은,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수용성이라든지 인문적인 어떤 그런 인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관성과 그런 인성 내지는 식상을 통해서 본인들이 처세력을 행사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무관 같은 경우에는 무관 나름의 어떤 그 관성은 있지만, 이러한 관성들이나 이 처세력들이 비교적 그 대중적이지 못하고, 남들이 봤을 때, 특히 관성이 있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좀 약간 특별하게 보이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래전 시간에 그 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 관성이란 게 정관, 정제를 포함한 이 관성이라는 게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국가라든지 국가에서의 제도가 되는 법, 그리고 그 법과 더불어서 공통된 어떤 가치관 등이 있는데, 이 무관의 성향들은 이 공통의 가치관과는 조금 특별한, 예를 들어서 뭐 공통의 가치관이 한 80% 정도 된다 그러면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소수의 어떤 그 관이 없는, 관에 대한 어떤 그 정상적인 일반 관성이 아닌 나름의 특별한 관성이 있습니다만, 이 관성이라는 게 대중적이지 못하다, 특별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관성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이라든지 식상에 있어서 상관에 해당되는 말이라든지 이 지식들, 인성에 해당되는 것이 있기는 한데, 이 어떤 무관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관성의 틀과는 다르게 본인이 움직이려 하면은 결론을 확실하게 내는 어떤 재성적인 거라든지 행동에 말씀드렸던 식심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행위들이 있어줘야 한다. 그 다음에 개성이 강한 성격, 이 무관이 성격이란 건 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보다 개성이 강한 성격들이고, 그 이유가 이제 자기 주장이라든지 어떤 한 곳에 일에 꽂히게 되면 통제하는 틀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통제하는 틀, 나는 나이다, 내가 일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틀에 유념하지 않고 집착을 하는 어떤 그런 성향과, 그 다음에 이 집착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억지적인 어떤 요소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오해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어떤 소유욕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이유는 적당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예를 들어서 설정이 된 그 관성의 틀이 없기 때문에, 이 어떤 뭔가를 갖다가 한번 꽂혀서 가지려고 하면 굉장히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반적인 십성에 비해서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착이나 이런 것들 한다 할 때, 꽂혀서 한다고 할 때 어떤 틀에 어떤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감정의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순수할 수도 있어요. 순수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 순수함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따가 설명될 거지만, 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맞다고 판단하는 그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어떤 그런 집착이라는 게 굉장히 극단적인, 왜냐하면 그 아래 위 한계선이 없는 게, 이게 무관이라는 게 설정된 틀이 없다는 게 한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성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무관은 어떤 감정에 있어서 집착하거나 순수하긴 하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극단적인 어떤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관성이 있는, 관성이 있는, 관살이 있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소심한 입장에서 보면, 남들 눈치를 보게 되고, 어떤 그런 성향에서 보게 되면, 무관이 당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어떤 또 진솔한 어떤 그런 면도 보여지지만, 관살이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버릇없거나, 또는 당돌하거나, 그리고 염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어떤 성향들이 있어 보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 성향이 되게 개성이 강하다, 캐릭터리스틱. 그러니까 무관의 성향이 캐릭터리스틱 그래가지고 개성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캐릭터리스틱. 개성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무관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해서 전생에 어떤 뭐 도를 닦은 도인의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한된 틀이, 이 생에서는 그 제한된 틀 없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부여받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때 무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해서 막 함부로 뭐 그 자기 개성대로 멋대로 하는 그런 성향으로 비치지 않으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식이, 인성이라든지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성적인 결론을 깔끔하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성향도 있어줘야 이게 무관이라는 어떤 그런 무관의 어떤 그런 폄하스러운 그런 폄하는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무관은 사실 좀 무관의 그 제왕이란 말이 있듯이, 무관은 어떤 그 정해진 틀 없이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사고라든지 행동, 창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술적일 수도 있는데,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대신에 지식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 자기 개성이라 하더라도 그 개성이 빛을 발하려 그러면은 어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소양, 인성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관이란 게 사랑이 식으면 굉장히 가차없이 냉정하게 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이게 진짜 사랑이다 생각하고 지고지순하다 생각을 하면 그 집착하는 면도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토킹을 많이 어떤 스토커로서의 어떤 오해를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이 무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이제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상대가 거부하거나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보다는 스토킹이기 때문에 어떤 집착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착각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관 성향에다가 귀문이라고 이제 그 신살 중에 귀문 관살이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게 그 외톨이적인, 왜냐하면 세상과는 동떨어진 어떤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기질이 있고, 외톨이 기질과 아울러서 세상을 어떤 등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 그 TV 프로그램 중에 뭐 나는 자연이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과 떨어져서 자연과 친한, 사실 이 그 자유로운 자연의 완성이라고 한 게 실질적으로 무관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간들이 만든 그런 그 규범이나 틀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연처럼, 또 자연의 어떤 그 원리처럼 그렇게 삶을 사는 어떤 그런 관성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앞으로 뭐 추구되는 그 세상의 어떤 그 삶의 그 트렌드가 관성보다는 무관 쪽으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얽매이는 사고방식, AI라든지 이런 창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그 나오는 그 얽매이지 않는 그 틀에서 보면, 이 무관은 자연의 어떤 관성, 이 자연의 관성은 인간의 관성하고 다릅니다. 자연의 관성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고, 그다음 밤, 낮이 있고, 1년 365일이 있어. 어떤 그런 자연 어떤, 그 냉정하면서도 끊임없이 양으로 서로 돌아가는, 음양 오행으로 돌아가는 그런 관성과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하다고 하는 게 무관성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무관성이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 세상의 대중의 어떤 가치관과 떨어지다 보니까 이 대중적인 어떤 삶을 싫어서 혼자의 어떤 삶을 어떤 외톨이적인 어떤 그런 세상을 등지는 경향인데, 이분도 입장에서 이게 자기들이 좋을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냥 세상 속 시끄럽고 그냥
맞춰서 사는 것보다 난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성향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각박해져가는 그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사실은 부러운 경우도 있죠.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본인의 어떤 그런 순수한 자연과의 그 삶을 자연에 맞춰서 돌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그 종교에서도 얘기하는 그런 순박한 삶이 아닌가. 거기에 입장에 봤을 때 무관의 삶이란 건 이런 어떤 성향이 있다고 하지만 절대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 관성 같은 경우에는 관성이 심한 이 부모님과 만약에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낸다, 청소년기를 보낸다 그러면 무관 기질이 있는 그 자녀 같은 경우에는 가출하는 어떤 그런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을 봤을 때, 무관의 어떤 그런 성향들을 이해를 못하는 관성의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속상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그걸 이해를 못 해주는 부모님이 무관성의 자녀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 해주니까 당연히 또 이렇게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명리를 알고 나면 자녀의 사주를 봤을 때 나중에 이런 성향이 있다 그러면 유년 시절에 이런 걸 유념해가지고 어떤 교육을 할 때 방법들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그 염두에 두고 푸시를 한다든지 좀 할 때도 좀 덜하고 맞춰서 하는 그런 교육법도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관성이 강한 부모 입장에서 무관의 그 자식에 대한 그 눈높이라든지 마인드를 이해를 하고 수긍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해서 그 무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교육하시면 이것도 개운의 어떤 그런 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무관의 경우에는 나를 위주로 형성이 되는 주관적인 것 때문에 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무관 입장에서는 자기의 주관이 객관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이 감정이라든지 타인에게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보면 객관성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 맞거든요. 무관의 어떤 그 무관의 주관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무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우선 나는 이런 어떤 너는 너의 어떤 그런 내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무관이란 건 상대를 의식하지 않는 성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지사지의 생각이 잘 안 되는 경향이 많고, 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스스로가 이제 상대를 많이 배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도 강합니다. 이거는 어떤 그 기본적으로 그 동양적인 어떤 그 마인드보다는 개방적인 서양의 어떤 그런 마인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어떤 무관의 대인관계는 어떻게 보면 깔끔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남을 위한 희생이나 어떤 헌신, 이 배려는 본인의 마음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무관이 사랑을 하게 되면 이 관성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허식이나 이런 거 없이 간쓸게 다 빼줄 정도의 사랑을 하면서 굉장히 진행 속도도 빠른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이유가 그 무관이라는 게 사실은 무관의 제왕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가오, 체면, 위신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지키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다 올인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 올인하는 성향에 대해서도 제한되는 어떤 그런 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을 많이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그런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그 무관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낙천적이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입장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면서 상대의 입장은 나에게는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또 관대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나는 낸데 내가 곧 법이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 성향, 아까 말씀드렸던 서양적인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무관의 성향을 가진 그 여자분이 시부모를 봉양한다 그러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시부모님들이 재산이 많고 능력이 있고, 또 시부모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자제분들을 부양을 해주는 그런 어떤 성향, 시부모의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무관 성향의 며느리를 잘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지신 시부모님이시거나, 아니면 월지가 사회적으로 부모잖아요. 그럼 부모면 남편의 어떤 부모도 될 수 있으니까 그 어떤 그러니까 월지와의 합을 이루는 경우에 무관의 어떤 그 여자분들이 시부모를 봉양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무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그런 그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가 통제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관성이 강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무관이라면 틀이 없기 때문에 뭐 옥메인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보지도 않고 어떤 그런 그 자기만의 어떤 그런 캐릭터가 강해서 굉장히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목적이 생겼다, 목표의식이 있으면 굉장히 잘 통제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잘 이거 적응한다 생각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남들 옆에서 봤을 땐 또 다르죠. 그래서 무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리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무관 성향 리더 말고, 예를 들어 관 성향이 강하고 상대 입장도 고려하고 역지사지하는 그런 리더 입장에서는 와는 다르게, 무관의 리더는 전체가 자기를 따라야 한다 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내가 내가 리더인데 니네들이 뭐 내를 따라와야지, 이런 성향이 강하고, 이게 이제 관성이 있고 어떤 다른 인성이 있는 그 배려 같은 그런 개념에 봤을 때는 어울리는, 나를 다 전적으로 믿고 따라와야 된다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관성의 경우에는 통제와 간섭을 싫어하기 때문에 조직성에 대한 어떤 생각이 일단 관성이 있는 어떤 성향보다는 조금 결여가 되어 있어서, 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는 어떤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아예 큰 틀인 공무원의 어떤 그런 직업, 아예 큰 그런 직업에서 자유로이 이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무관의 자식 같은 경우에는 그 물 흐르듯이 이제 양육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중요한데, 그 범위라 그러잖아요. 행동, 양식, 어떤 틀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까지 해라고 할 때 그 틀의 울타리를 더 넓게, 좀 많이 넓게 설정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무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시간이라든지 약속에 대한 본인이 그 관심 없는 그런 것, 본인하고 관심 있는 약속이나 이 시간들을 굉장히 지키려고 하는데, 이 시간 개념이나 약속에 대한 것은 크게 뭐 예를 들어 회식이 있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거 있을 때도 크게 뭐 자기가 예를 들어 꽂히는 음식이 있다거나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어울리는 그런 것들은 괜찮지만, 그거와 관계없는 그런 성향의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의 약속 개념이 희박한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렇게 나온다, 그럼 자기랑 뭐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 약속이나 어떤 그런 개념들이 좀 안 지켜지고 이러면 광분하는 그런 성향이 또 있는 것이 이 무관성의 특징이고, 그리고 무관성이 그라고 해서 어떤 지금 굉장히 약간 안 좋은 식으로 이야기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몰입을 하게 되면, 순간 딱 꽂히게 되면 거기에 한시적 몰입하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제어하는 틀이 없어서 굉장히 몰입할 때는 빠르게 굉장히 임팩트 있게 몰입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관이라는 게 얽매이지 않는 틀이기 때문에 개방적인 애정관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불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의식하지 않고 성적인 어떤 그런 거에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서 내가 좋으면 나이 불문하고 사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념이 개의하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는 그런 내로남불적인 애정관, 상당히 임팩트 있는
성향이죠. 예,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뭐, 자유로운 어떤 그런, 영혼의 어떤 그런 추구하는 것들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어디 가서 경찰서 같은 데서, 야, 내가 너가 서장하고 어디 밥 먹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 목청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 제한적인 관성의 어떤 그런 제한을 받지 않고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시원하고 속이 시원하게 본인을 대변해주는 그런 어떤 입장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성향들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 개방적인 애정관이 상대방한테 느껴지는 것들은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이 애정이란 게 일방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성향도 없잖아. 많은 트렌드가 이제 무한성의 어떤 그런 애정관. 사랑하는데 무슨 뭔가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싹 다 지워버릴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남자는 사나이다운,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화끈한 어떤 그런 애정을 펼칠 수 있는, 성향이 되겠고요. 그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너는 너, 나는 나, 어떤 나에 대한 사실 남을 눈치 보는 관성에 비해서 나를 더 잘 챙기는 그 무관성 입장은 자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난 소중하니까 나를 겁나 사랑한다. 나를 겁나 사랑하는 게 무관성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 독립유공자나 독립수사들을 보면 안중근 의사분이라든지 보면 무관성이라서 어떤 자유주의의 신봉자이기도 하고 선봉장애도 될 수 있는 그런 성향, 독립운동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성향의 트렌드이고, 그 다음에 무관성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서구의 어떤 어떤 개인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반영된 그런 성향이 무관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관 같은 경우 관이 없기 때문에 통제하고 있는 어떤 그런 틀이나 규범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적인 관성이 있는 분보다는 없기 때문에 불법 탈법, 어떤 무법에 대해서 어떤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가 막혀서 이쪽 도로가 예를 들어서 갓길이 원래 갓길로 가면은 벌금이 부과되고 이런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만약에 급하고 어떤 거 있으면 그것도 무시하고 간다든지 불법 유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관성이 있으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성향이 되겠고, 하지만 이 무관의 어떤 성향 중에 식재가 굉장히 잘 어떤 흐름으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사주 명식인 경우에는 어떤 재산을 증축하는, 재산을 모으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천재적으로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관이라는 게 정해진 어떤 그런 액수 없이 예를 들어 배팅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이게 굉장히 운때도 맞고 만약에 이게 유기하면 식신하고 굉장히 유기하게 만약에 그게 되면 어떤 식신이 유기한 상태에서는 이게 굉장히 식신유기 승재관이라고 하는데요. 식신이 유기하고 이 어떤 재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탁 모여지게 되면 엄청나게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향도 무관성에서 있습니다. 무관성에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관분들하고는 가급적이면 싸우면 안 됩니다. 상관하고도 가급적 싸우면 안 되고, 무관분들하고도 가급적이면 다툼을 하면은 안 됩니다. 어떤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운법이라 할 수 있는데, 무관분들하고 다투면 내 관성이 깨집니다. 무관성 관성이 없기 때문에 깨질 게 없잖아요. 내 관성이 깨지고 내 자존심, 자존감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관성 같은 경우에 그게 없기 때문에 어떤 상관적으로 상관정관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 이거는 우아래 이 틀이 없잖아요. 그냥 막 나올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무관하고는 애지간하면 다툼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교재 좀 내용들이 있는데, 무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보는 사람에 따라 말투가 시원하고 솔직해서 후련하다는 느낌이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틀이 없는 과감하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어떻게 보면 관성의 입장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회식 자리 아니면 식당에 갔는데 자기 어떤 메뉴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집에 가서 다 이렇게 뭐 상사 입장에 상사분이 뭐 짜장면 먹을래 그러면 다 이렇게 눈치 보고 짜장면 그러는데 난 짬뽕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아주 굉장히 멋진 성향입니다. 멋진 성향이고 그 관성의 이런 어떤 공통적인 가치관부터 시작해서 좀 딱딱하고 고지식 그런데 무관성도 고지식은 합니다. 고지식하다는 게 고착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그 틀에 매여 있다는 거잖아요. 무관성도 무관성의 관성이 있다. 이게 무관성의 관성이 있다는 건 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음양오행을 배울 때 뭐 음과 양은 항상 이렇게 이제 그 서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이면적인 게 공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관성도 나름의 관성이 있습니다. 그 관성들이 이런 거거든요. 무관성의 관성을 제가 관성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쓰는 입장이고, 무관성의 어떤 그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관성을 보면 이게 뭐 고리타분하고 고착돼 있고 뭐, 이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써놓은 이유가 이렇게 이제 대비되게 한번 보려고 이제 보시라고 이렇게 써놓은 건데, 이렇게 봐도 이런 성향들이 이 하나, 무관인 경우에 이런 특징들이 강하다. 라고 지금 이제 처음 어떤 기초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도 사주에서 작용하는 내용들은 또 달라질 수 있던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나중에 사주 해석을 할 때, 요거를 특히 참조를 하시는 게 이제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특징을 명시를 했습니다. 무관 사주 하나 명식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 무토 입장에서 이 사화는 인성이지 않습니까? 인성, 그 다음에 신자진, 재성방합, 재성삼합. 두 번째는 인성 혼잡. 그러니까 정인, 편인 혼잡. 그리고 이 사신의 합과 그 다음에 형이 같이 있는, 일단 이 성향이 있으면 좀 빼다 인사신까지 있으면 이제 더 센데, 사신도 굉장히 센 형이면서 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캐릭터 있는 약간 센 스타일의 어떤 그 사신의 어떤 자기 주장, 그 다음에 신자진 이 재성방 삼합으로서, 그 다음에 인성 혼잡으로서, 그러니까 재성과 인성을 자기가 관은 없지만 이 중간에서 같이 함께 함으로써 이것을 서로 돈 놓고, 쉽게 말해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부동산 중개라든지 금융권에 대해서 서로 합을 이루어서 목적으로 이 삼합이라는 게 이익 목적으로 같이 행하는 그런 직업을 택하시는 약간 중개의 입장의 어떤 분이신데요. 요런 것 무관성 같은 경우에도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틀에 얽매이지 않는 중개라는 어떤 그런 입장도 보면 틀에 매이진 않지 않습니까? 상호 간의 어떤 중간에서 틀에 어떤 그런 매이지 않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동산하고 금융권에서의 조정하는 그런 일을 프리랜서로서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사주 명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무관성에 대한 특징에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무관의 제왕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매이지 않는 그런 얽매이지 않는 사고 방식, 그 다음에 행동들이 다수의 관성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버릇없고 아니면 좀 특이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분들 입장에서 관성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 고지식하고 또 틀에 매인 걸 봤을 때 답답해 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명리가 음양이 같이,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상호 공존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무관성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알았으니까, 이런 특징이 있는 주변의 성향의 어떤 그 분들과의, 대면이나 이제 인식을 하실 때, 이런 특징들을 좀 놓고 좀 폭넓게 이해하고,
그다음 배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시고 대화할 때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분들의 어떤 특징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해를 해주는 이해심으로 우리 명리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다가가고 접근하면 배려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5월의 이 간목인 이 당주의 특징이 일단 1번 무관성입니다. 무관성이고 두 번째가 이 비겁, 비견으로 어떤 그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 다음에 이 인호술 그 다음에 신자진 방합 및 삼합 삼합을 구성하고 있어서 인성 삼합하고 그 다음에 식상 삼합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떤 일처리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고 능력 있고 차분하면서 조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운을 보시게 되면은 요 관대운에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그냥 이 수방합이나 수가 사주에 수가 있으면 굉장히 스마트하고 이 자수라는 게 굉장히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금생수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때 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잘 했는데 어떻게 보면 무관 입장에서 나중에 관이 들어오게 되면 이 관이 들어오면 이 관을 잘 통제를 하다가 청소년기 이 시기에 넘어서는 시기쯤에 그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이때 이 시즌에 이 관이 들어왔는 이 시즌에 잘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중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문제 하나 틀렸다고 그걸 굉장히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해서 그때 공부를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이 정도면 진짜 천재 거의 머리 엄청 좋고 비상하고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다 보니까 이 관성이 무관 입장에서 관이 들어오면 힘들다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무관 입장에서 관성이 들어오면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사주 명식을 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52세 대운에 여기 지금 경신에 지금 무관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관성, 이게 평관, 경평관하고 이제 정관이 들어오는데 이 무관의 입장에서는 관성이 들어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주변에서 보면 그 무관 사주들이 자유롭게 이게 영역 활동을 하다가 관성의 어떤 통제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몸이 조금 아픈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미리 이제 알고 관성이 그러니까 무관의 자유로움은 관성의 이런 어떤 공통된 가치나 틀, 규범을 배우고 반대로 관성에 고지식하고 틀에 박힌 어떤 그런 것들은 무관의 어떤 자유로운 사고를 서로 매칭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시간에 이제 무관성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또 다시 또 차후에 이 관성에 대한 부분들은 또 혼잡 심리, 그러니까 정관이나 편관이 같이 혼잡하는 그 심리 있을 때 또 관성에 대해서 또 무관성에 대해서 같이 상호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또 같이 학습하시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무인성에 대한 강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즐거운 휴가 생활 되시면서 가을로 향하는 충전에 만전을 기하셔서 슬기로운 휴가 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